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북한과 스웨덴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시간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과 스웨덴 간의 외교장관 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상당히 중요한 얘기, 조금 전 김병수 특파원의 내용에서도 스웨덴이 북한 측의 안보리 어떤 대북 결의에 따라서 핵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조했다는 설명도 했는데, 외교부 측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내용만 열고만 있었을 뿐 양측 간의 구체적인 어떤 합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대화는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웨덴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재 북한을 가능하면 국제사회로 견인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현안들도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원래 스웨덴과 북한이 논의하는 것은 영사 문제였습니다. 예. 양측이 대사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진영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이것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이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스웨덴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합의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제3국이 이렇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합의문으로 이렇게 나타내진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스웨덴의 비핵화 이야기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웨덴 공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고 우리의 대북 전략에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아무런 합의에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할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북한이 우리 특사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 네. 핵 문제 관련해서 과거하고 지금 현재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면은 북한이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직접 전달해야지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번 역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자기들의 그런 정리가 덜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는 아직까지 그 신범철 교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입장이 정리된다면 스웨덴을 통하기보다는 미국에게 직접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외교부에서 북한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무슨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낮고요. 예.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에 관한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북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영사관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웨덴 외교부가 북한 정부에게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북한도 이제 미국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5월 중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스웨덴 정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당사국끼리 관련된 얘기만 합시다라는 의견을 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삼국인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그 국제사회의 그 목소리,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종의 압박이 되거나 어떤 효과를 좀 보일 수는 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예,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문제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교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성격은 아닙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핵심의 지침을 받아서 그 입장을 대변할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위에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지금이 너희에게 기회다. 예. 비핵화의 기회고 이 길이 살 길이라는 점을 공통의 목소리
외교거리로 전달한다면은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오늘 그 남북한과 미국의 1.5트랙이죠. 반관 반민 대회에 그 참석할 것으로 그 보이는데요. 일단 회담 장소인 핀란드로 향했는데 논의 사항 물었더니 일단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올 때 얘기하겠다고만 말을 한 상태인데 일단 탐색전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번 일단은 그 만남의 성격이 이제 1.5 트랙이라고는 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 관료가 가는 것은 아니고 전직 정부 관료인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 인사들이 직접 북한 관료들과 직접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이번에 남북 회담 및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사를 전달하기 난 다음에 이 미팅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모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상회담들이 예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본다면 이게 정부 대 정부의 어떤 탐색전보다는 북한으로서는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의사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민간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뜻을 알아보는 차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 관료가 직접 나오는 만큼 과연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핵화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각국의 정부에 아마 브리핑을 해주는 이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권이나 전 정부의 관료들이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내에서도 그 대북 정책 자체가 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아마도 현 정부의 어떤 그 기조와는 좀 다를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 관리들과 만날 때는 북한은 선전전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사실 컸었습니다. 미국의 현 정부와 만나서 크게 얻을 소득이 없을 경우 이제 북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미국의 전문가들을 제3국에서 만나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설파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이미 북한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을 이미 초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단순히 설파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까지 좀 북한에게 수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인데요. 그런가 하면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해상 밀거래 실태가 확인이 됐는데 사치품 수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북 제재 실효성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북 제재라는 것을요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정말 숨바꼭질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망을 피해가려고 하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품을 금지된 물품을 필리핀에서 수입해서 필리핀 회사를 갖다가 제재를 하니까 이 필리핀에서 만든 거를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다가 다시 유럽을 거쳐서 북한에 가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망을 계속해서 차단해가는 과정이라 북한도 그것을 일탈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한 이렇게 제재망을 촘촘히 쌓다 보면 북한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훨씬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수 같은 것도 직접 도입할 때 하나에 뭐 한 10,000원이라면은 몇 나라 거쳐서 하면 하나에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제재다. 무엇이냐? 북한의 대외 교역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소위 말하는 경화,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제재는 제대로 트럭에 올라섰다. 이러한 일탈 행위도 뭐 한 1년, 2년 지속되면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재에 희망을 걸어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완벽한 봉쇄가 어려운 것뿐이지 어떤 실효성 그 어떤 의무를 가진 것까지는 좀 뭐 얘기할 건 아닌 거고 차근차근 강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소 방침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육해공군과 미군 전력의
실전 훈련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정이나 훈련 내용 같은 거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이제 미군의 자체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4월 이후로 미루면서 예. 그 훈련 기간 자체가 원래 계획했던 기간만큼 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훈련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예년 같은 훈련을 이야기했다고는 했지만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훈련 자체가 혹시라도 공격적인 성격, 공격적인 내용이 많이 이제 비춰질 경우에 이제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조정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내용이 과거와 같이 과거에도 우리가 뭐 북한을 공격하는 측면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북한의 불만이 나올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예. 훈련 내용과 그다음 훈련 내용을 외부에 알릴 때는 수비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그렇게 알리는 것으로 알고 공격성은 있습니다. 낮추고. 네네. 예. 네, 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요.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측면이 이게 꼭 공격적인 측면만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미군의 증원이 또 전략 자산의 전개 없이 우리가 수비하는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꼭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 뭐 수비만 집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사항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특히 네. 북한이 이러한 한미 훈련을 가지고 어떠한 트집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정치적 고려로 훈련의 내용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보실 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합리적인 축소란 말이 정확한 이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미국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나 내용, 뭐 군에서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적절한 조율이 있다면은 그것이 말씀하신 합리적 규모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또 3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정 의제 등을 놓고 사전 조율을 하고 할게 될 텐데 일단은 뭐 당일치기 회담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하다 보니까 숙박 문제도 있고 이동 문제도 있어서 당일치기 회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9시나 10시쯤 이제 만나서 우리 진영에서 하기 때문에 평화의 예. 집이나 뭐 자유의 집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오전에 회담을 하고 오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제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북측에서 아니다 돌아가서 먹겠다 예. 하면은 북측에 가서 오찬을 하고 다시 오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포맷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예상인데요. 그럼 또 그 안에서 구성을 오전에 하는 정상회담은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예. 대통령 외에도 주요 부처 장관이라든가 관련 의제와 관련된 실무 담당자들이 배석을 하는 예. 확대 정상회담이 될 수가 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풀지 못한 문제를 갖다가 양 정상 간에 직접 대화로 푸는 단독 정상회담을 또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논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뭐 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저는 1박 2일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정상회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은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5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지 못하면은 다시 한반도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북한으로보다 명확한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국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당일치기 유력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1박 2일이나 더 길게 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정상회담에서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제 일정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대화가 오래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열리는데 당일치기 회담으로 그 수많은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네. 것이냐 이 부분에도 약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러한 시간적 제한이 있는 예. 거죠. 다만 그럼에도 보면은 일반적인 정상회담은요, 뭐 예. 남북 관계의 특성을 떠나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의제가 대부분 다 조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접촉을 통해서 예. 이번에 이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다. 그래서 의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의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의문을 만들 것인가조차도 사전에 다 조율이 됩니다. 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민감하게 대립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장관급에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정상회담이 예. 따로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합의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아예 빼는 게 있고 예. 아니면 각자 다른 입장을 갖다가 서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하루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네. 저희가 짚어본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 사이에 한미는 물론이고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숨가쁜 일정이 소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진전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온 게 3월 5일이고 그다시 미국에서 의견을 전달한 게 3월 9일인데 오늘 현재까지 북한이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아직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북미 간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주목이 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의 과정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고 네. 외교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때와 같이 꼭 육자회담으로 돌아가거나 그와 비슷한 형식을 하게 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및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촉박하기는 하지만 네.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일정 사이에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정엽 박사님 예.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정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 따로 중국 따로 만나면은 그게 대통령 출장 일정이 복잡해지는데 한, 중, 일 삼국 정상회담을 하면은 네. 그 안에서 양자와 삼자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5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또 일어나시는 거기 때문에 한중일 회담에서 어떤 우리가 외교 전략으로 좀 그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중일은 삼국협력을 위해서 하는 정상회담이고 2016년에 있고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호스트할 차례입니다. 예. 중국이 그간 방문을 안 했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가 2기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갈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5월 초 정도에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 의제가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에서 삼국협력뿐만 아니라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을 정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은 그 다음의 문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진행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에게 부담을 이렇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정말 철저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두 달이 한반도의 명운휴가를 골든 타임으로 떠올랐는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